이제 벌써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인데 취업지도 마지막 수업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뭐 별 할 수 없이 전부 원래 비대면이었지만 다른 과목도 아마 비대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편입 준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좀 판단하셔서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정리를 좀 해가면서 제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까 합니다. 취업은 사실상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취업은 되게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죠? 어디서부터 좀 해볼까요? 한번 전체로 좀 한번 보면, 취업은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해야 되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 계단씩 좀 밟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취업은 계속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게 아니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꿈과 직업이 일치하기는 어렵잖아요. 꿈과 직업이 일치하기가 좀 어려운데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에 대한 직업을 가지면 최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좀 더 좀 고민할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뭐 내가 돈을 쫓아가서 아니면 어떤 그 회사의 환경을 쫓아가서 뭐 취업은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이제 자기가 맞게 환경에 맞게 가서 일을 개척하거나 또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취업할 때는 이상보다 현실을 쫓아라. 취업은 현실이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막연한 꿈을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잠재 역량과 노력 여부 가능성을 보고 평가한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코앞의 어떤 이득을 보다는 미래를 두고 직원을 뽑는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 친구가 가능한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꿈이 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0대 꿈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20대니까 충분히 어떤 꿈을 좀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꿈만 권하는 그런 요즘 사회가 좀 그러는데 꿈과 현실은 전혀 다른 거죠. 꿈과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하면 좋겠고, 시간이 자꾸 하루하루 한 1년 1년 지나다 보면 때를 놓쳐요. 때를 놓치게 되면 취업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렇죠? 자신을 불러줄 회사에 집중하는 게 취업 확률이 높지, 자기가 뭐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취업 하나로 꿈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루는 데는 한 발자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꿈을 찾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자, 채용 설명에 목매지 마라. 채용 설명에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이것도 취업 준비생들은 대부분 채용 설명에 기업의 인사 담당자 만나게 되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그를 채용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를 설명하고 홍보하고 많이 자기 회사에게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라고 권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 담당자에게 올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결론을 얘기하면 인사 담당자 여러분은 뽑을 권한이 없어요. 이사나 뭐 대표나 뭐 누가 이렇게 뽑겠죠. 그죠? 그냥 기업의 하나의 부서로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 한번 하라고 과제를 줬었는데 정말 잘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너무 뭐 정말 성의 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자소서의 어떤 예를 잘 보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게 되면 많이 써봐야 돼요. 많이 써보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딸딸딸 외워질 정도로 근데 이게 진실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솔직한 방법으로 자소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합격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정말로 좀 그냥 틀에 박힌 자소서 이거는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여러분을 뽑는 사람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각 회사의 실무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인사 담당자가 나를 뽑을 것이라고 오해해서 기업 채용 설명회나 홈페이지 인재상 등에 대한 논문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그 홈페이지를 보고 그 홈페이지에 맞게 막 자기 자소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불과 한 1분 30초 보는데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최근 국내 5대 그룹 중에 생명, 화재, 인사 관련 직무를 제외하고 대학에서 인사팀이 특강이 들어본 적이 없대. 인사팀이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인사 담당자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회사라면 그 회사가 비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인사 담당자가 직원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사는 비전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채용 설명회 인사 담당자 특강을 들을 때면 기업의 인재상과 분위기를 참조하는 데 선에서 경청하면 좋을 것이다. 오버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채용구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들 그 회사를 언젠가는 뽑겠지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시간에 쫓겨서 만드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보면 뭐 남들이 썼던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채용 공고를 내고 신입사원을 뽑고 싶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자사에 대한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관련된 경험과 직무 역량을 가진 사람을 원하지 벼락치기 하듯 지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건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 스마트폰을 고를 때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몇 달간 치열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면서 열과 성을 다 분석해야 돼요. 하물며 자신이 들어갈 회사는 그보다도 더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회사를 뭐 스마트폰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한 분석, 서치가 필요하죠. 그죠? 자, 변화무쌍 취업 동향 정보 수집 노하우를 키워라. 매년 기업마다 채용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뀌는 기업의 채용 상황을 발빠르게 확인해야 원하는 기업의 입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되게 힘든 과정을 겪게 돼요. 그 다음에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을 해라. 스터디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친구들과 스터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어떤 주요 공부를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취업에 자꾸 길이 열려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 손으로 쓰고 수정을 반복하라. 이것은 뭐 그냥 읽어보고도 한번 넘어갈 수 있죠. 목표 기업과 정보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수없이 손으로 써봐야 돼요. 워드로 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워드로 쳤다가 손으로 썼다가 워드로 다시 옮기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수시로 듣고 수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력서에 쓰는 방법, 정보를 취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일으키셔야 돼요. 영어 공부에 올인하지 마라. 토익 900점도 부족하다. 유치원 때부터 붙잡고 있던 영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취업할 때 서류 중에 중요한 게 영어다. 영어를 잘하면 물론 굉장히 좋죠. 가산점도 크고. 그나마 점수하기 때문에 가장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익 900점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하기가 좋은데 나머지는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준생들이 거의 다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취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 기획에 참여를 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튀는 사람은 1등은 못해도 결선까지는 오른다. 취업은 1등만 가능한 게 아니다. 결선까지 진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저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결선에 진출해서 취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용기를 내서 다른 쪽의 방향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토익처럼 수치로 가능한 스펙은 없다. 욕심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 그죠? 예, 본인이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이거를 기준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계속 공부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토익 시험 날짜를 정하고 한 달 전부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루 종일 영어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올인하고 또 한쪽으로는 뭐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예상을 잡고 올인을 하는 거죠. 그냥 아예. 그래서 인풋하고 프로세스하고 아웃풋 이걸 분명히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이제 취업의 문 앞에 새롭게 수험생이 된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취업 준비하다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싶어. 그죠? 입학하면 뭐 마냥 뭐 그냥 좋아하죠. 무조건 취업을 했으니까 아니 뭐 대학에 갔으니까 좀 놀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좀 물론 학교 생활은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구분을 줘서 공부를 하라는 소리예요. 시간을 줘서 공부를 하라는 소리니까. 자, 여기에 좀 나오죠. 1학년부터 이제 8학기까지 이렇게까지 있는데 우리는 4년제니까 2년제니까 한번 이걸 중간을 건너뛰고 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 계획표를 잡아자. 되도록 구체적일수록 좋다. 요일별로 시간 단위별로 자신이 맞게 계획을 짜자. 물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어야 된다. 그냥 계획만 짜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이건 좀 뭐 BCG에 대한 전략인데, 이것을 채용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현장이다. 경제가 발전이 되고 산업 경제 경영이 활달이 되면 학생들을 많이 뽑겠죠. 근데 만약 지금 코로나처럼 경기가 불경기고 그러면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신을 진단하고 성공 취업 전략 수립을 위해 BCG 매트릭스를 활용한다. BCG 매트릭스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한 것으로,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에 이 정도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